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세 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내게 미래는 흥미로운 곳이다. 내가 앞으로의 날들을 보내고자 하는 곳이 바로 거기니까. 우디 알렌. 샌프란시스코 2006년 9월. 엘리엇의 나이 60. 엘리엇은 갑자기 눈을 떴다. 침대에 가로로 누워있는 그의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있었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재수없게 웬 악몽. 평소에는 꿈을 제대로 기억하는 법이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실제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꿈을 꾸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헤매다니고 있었는데 눈앞에 갑자기 젊은 엘리엇이 나타난 것이다. 젊은 엘리엇도 뜻하지 않은 만남에 몹시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모든 게 너무도 현실적이면서도 또 당혹스러웠다. 실제로 30년 전으로 돌아가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버튼을 눌러 블라인드를 올린 엘리엇은 나이트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황금색 알약병에 불안한 시선을 던졌다. 용기를 내어 열어보았다. 알약은 모두 9개가 남아있었다. 전날 밤 잠들기 전에 호기심에서 하나를 삼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신비로운 꿈을 꾸었던 것일까? 그에게 병을 준 캄보디아 노인은 약의 효과에 대해 얼버무리면서도 절대로 약을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지 말라는 엄중한 당부를 잊지 않았다. 엘리엇은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마리나 전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전만창을 향해 걸어갔다. 이 자리에 서면 바다와 알카트라즈 섬, 골드게이트가 보이는 숨막힐 듯 아름다운 전경이 펼쳐졌다. 아침 햇살이 순간순간 다양한 색상을 선보이며 도시 위로 쏟아져 내렸다. 멀리 내다보이는 바다에서는 요트와 페리 여객선이 경적 소리를 내며 어디론가 항해하고 있었다. 무척이나 이른 시간인데도 해변 도로를 따라 넓게 펼쳐진 마리나 그린 잔디밭을 오가며 조깅을 즐기는 사람도 눈에 띄었다. 늘 보아온 친숙한 풍경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다소 진정되었다. 뒤숭숭했던 지난밤 꿈은 금세 잊어버리게 될 거야. 겨우 마음을 다독였는데 창문을 통해 비치는 파자마 윗도리에 칙칙한 얼룩이 번져 있는 게 보였다. 그는 고개를 숙여 얼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피? 그 순간 심장 박동이 다시 빨라졌다. 밤에 코피를 흘린 게 분명했다.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라 치부했는데 코피 자국을 보자 다시 마음이 심란해졌다. 놀랄 이유가 없잖아. 너무 피곤한 나머지 꿈과 실제를 혼동한 것일 뿐이야. 엘리엇은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자 어서 샤워를 마치고 출근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욕실로 향했다. 샤워기의 물 온도를 알맞게 조정해 놓고 잠깐 생각에 잠긴 채 꼼짝 않고 서 있는 사이 이내 욕실 안은 수증기로 가득 찼다. 여전히 뭔가 마음이 찝찝했다. 대체 뭐지? 옷을 벗던 그는 벼랑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 파자마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 피 묻은 종이 냅킨이 잡혔다. 냅킨에 얼룩진 핏자국 뒤로 샌프란시스코 최고의 명물인 골든게이트가 새겨진 게 보였다. 그림 위로 골든게이트 카페, 샌프란시스코 공항이라고 새긴 글자도 선명했다.
다시금 그의 심장이 다른 박질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마음을 가라앉히기가 더욱 어려웠다. 병 때문에 미쳐버린 것일까? 몇 달 전 우연찮게 내신경 검사를 받고 나서 폐암 진단을 받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전혀 놀랍지도 않았다. 40년 동안 하루에 한 갑도 넘게 담배를 피워댔으니 폐가 멀쩡하다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진작부터 흡연이 위험하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굳이 위험을 회피하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사는 데에는 갖가지 위험이 따르기 마련일 것이니까. 담배는 단지 그 수많은 위험 요소 중 한 가지일 뿐이었다. 엘리엇은 자신의 삶을 온실에서 자라는 식물처럼 무사하게 이끌어가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세상의 무수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의 안위를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은 적도 없었다. 어찌 보면 그는 운명론자인 셈이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으며 인간은 단지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나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다. 엘리엇의 병은 악성 폐암이었고 진행 속도가 빨라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지난 몇 년 동안 암 치료 연구는 획기적으로 발전했고 암 환자들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신약도 다수 개발되었다. 하지만 그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았다. 종양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해 이미 다른 장기에까지 전이가 이루어진 후였다. 엘리엇은 화학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는 고전적 치료법을 권유받았지만 단호하게 거부했다. 이제는 별달리 손쓸 방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고 그는 자신이 몇 개월 후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용케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숨겨왔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기침이 떨어지지 않았고 늑골과 어깨 부위의 통증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었다. 체력만큼은 끝내주는 사람으로 정평이 났던 그였지만 이제는 시도 때도 없이 피로감을 느꼈다. 엘리엇은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한다는 것이나 통증 따위는 결코 두렵지 않았다. 그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20살 된 딸 앤지와 평생을 동고동락해온 친구 매트의 반응이었다. 샤워 부스에서 나온 그는 대충 몸을 말리고 옷장문을 열었다.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쓴 옷차림이었다. 이집트면 반팔 와이셔츠와 이태리 정장을 입고 보니 어느새 병의 그늘은 자취를 감추고 한창 나이에 남성미 넘치는 남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최근까지 부인할 수 없는 매력 덕분에 가끔 나이가 절반밖에 안 되는 젊은 아가씨들과 데이트를 즐기곤 했다. 하지만 상대가 누구든 깊게 사귀지는 못했다. 그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인생에서 의미 있는 여자라고는 단 2명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딸 앤지와 일리나. 일리나가 죽은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엘리엇이 보도로 나섰을 때 햇살과 파도, 바람이 먼저 그를 맞았다. 그는 잠시 일출을 바라보다가 차고 문을 열었다. 그는 한물간지 오래된 히피 시대의 마지막 유물인 오렌지색 구형 비틀 안으로 몸을 굽혀 들어갔다. 덮개를 내리고 조심스럽게 대로로 나선 그는 필모어 스트리트를 따라 올라가 빅토리아 시대풍의 주택가들을 밀집한 퍼시픽 하이츠를 향해 차를 몰았다. 영화에서처럼 샌프란시스코의 가파른
교차로를 날듯이 지나가는 재미를 느낄 나이는 아니었다. 엘리엇은 캘리포니아 스트리트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다가 차이나타운 쪽으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케이블카와 마주쳤다. 그는 차이나타운에 못 미쳐 있는 그레이스 성당에서 뒤로 2블록 떨어진 지하 주차장 안으로 차를 몰았다. 그가 30년 넘게 일하고 있는 레녹스 메디컬 센터에 도착한 것이다. 그는 소아외과 과장을 맡고 있었고 그 병원에서 가장 노련한 의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승진은 남들에 비해 늦은 편이었다. 엘리엇은 의사로서 항상 환자를 우선시했다. 외과 의사로서는 아주 드물게 의학적인 시술에만 그치지 않고 환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안정시키는 정신적인 배려도 병행했다. 직위나 직책 따위는 안중에 없었기 때문에 골프를 치거나 타오 호수에서 피크닉을 하면서 인맥을 형성하려고 애쓴 적도 없었다. 동료 의사들도 자기 아이에게 수술이 필요할 때면 어김없이 그에게 집도를 부탁했다. 이 세상에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그가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다. 자네, 이것 좀 분석해 주겠나? 엘리엇이 병원 검사실 책임자인 세뮤얼 벨로우에게 약병 바닥에서 긁어낸 찌꺼기를 담은 조그만 비닐봉지를 건넸다. 이게 뭡니까? 자네가 나한테 알려주어야 할 말이라네. 엘리엇은 재빨리 카페테리아로 달려가 모닝커피를 마시고 수술실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었다. 마취의사 1명, 간호사 1명, 그가 지도하고 있는 인도 출신 인턴 여의사 1명으로 구성된 수술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환자는 청색증형 심장병을 앓고 있는 7개월짜리 연약한 아기로 이름은 잭이었다. 심장 기형으로 아기의 피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해 청색증이 나타나면서 손가락이 경직되고 입술이 퍼렇게 변해가고 있었다. 흉곽 절개를 준비하는 동안 엘리엇은 무대에 오르기 직전에 예술가처럼 긴장을 느꼈다. 그에게 개심 수술은 언제나 신비감을 갖게 했다. 지금까지 개심 수술을 집도한 경험은 틀림없이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쯤은 될 것이다. 5년 전에는 한 텔레비전에서 그에 대한 프로를 제작한 적도 있었다. 그는 바늘처럼 가느다란 혈관을 맨눈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실로 봉합하는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의사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그는 매번 수술에 임할 때마다 극도의 긴장감과 함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수술은 4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인공심폐장치를 이용하면서 심장과 양쪽 폐의 기능을 일시 정지시켰다. 그는 마치 심장을 다루는 배관공처럼 양쪽 심실 사이에 구멍을 메우고 청열이 대동맥으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폐에 기를 냈다. 부단한 숙달과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섬세한 작업이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지만 사실 정신은 딴 데 팔려 있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병과 지난밤 꿈꾸던 묘한 꿈 때문이었다. 잠시 산만해진 정신에 죄의식을 느낀 그는 다시금 눈앞의 수술에 집중했다. 엘리엇은 수술이 끝난 뒤 아이의 부모에게 수술 결과에 대해 당장 뭐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것을 설명했다. 앞으로 며칠간 아기를 집중치료실에 입원시켜 경과를 지켜보아야 하며 폐와 심장이 점진적으로 온전히 제 기능을 되찾을 때까지
계속 인공호흡 장비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